경기도 내 곳곳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경기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활용도나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수년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시설도 꽤 많습니다. 관리비 등 추가 비용만 계속 들어가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의 물붓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대표적 예산 낭비 논란 사례로 꼽히는 용인 미르 스타디움과 화성 종합 경기타운의 실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이런 결과를 불러오는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BTV 뉴스 집중 취재팀의 연속 보도입니다. 용인시 삼가동에 위치한 용인 미르 스타디움입니다. 축구 경기장과 육상 트랙으로 구성된 이 경기장을 짓는 데 들어간 예산은 3,218억 원. 비슷한 규모의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건축비가 2,060억 원이었으니 1,000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간 겁니다. 이렇듯 큰 돈을 들였지만 축구장은 연고 축구팀이 없어 거의 매일 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개장한 이후 열린 축구 경기라고는 2019년 여자축구 대표팀 친선전과 2021년 무관중으로 치러진 남자 올림픽 축구 대표팀 평가전 등 단 몇 경기가 전부입니다. 육상 경기의 경우 국제대회는 고사하고 전국대회조차 치를 수가 없습니다. 도민체전 등의 도단위 대회가 이곳에서 개최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한육상연맹 규칙에 따르면 경기장은 그 규모에 따라 국제대회가 가능한 1종 공인경기장과 전국대회가 가능한 2종 공인경기장에 있는데 용인 미르 스타디움은 보조경기장이 없어 2종 경기장 자격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행사는 저희가 좀 못하고 있죠. 왜냐면 저게 정식 공인경기장이 아니니까. 네? 보조공장이 있어야지 이게 종합경기장이 정식 이제 그 규격 승인을 받는 거라. 활용도를 높이고자 워킹 트랙 등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는 있지만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상 이용자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인근에 전철역이 없어 경전철은 정차 없이 그냥 지나치고 경기장 입구 내로 들어오는 버스는 마을버스 한 대가 전부여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도 한 몫을 더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인 경기장이지만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느냐며 혈세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활용을 안 하고 있으면 세금이 아깝죠. 낭비하신 거지. 지금 용인이 가뜩이나 그전에 경절철 때문에도 많이 어려운 시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경기가 없이 진행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욕 많이 먹겠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놓고 두개 국제 규격에 미달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당연히 그거는. 경기장이 들어온다기에 마을 경제 활성화 등에 기대가 컸던 주민들은 마음이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요즘 상가들도 안 돼가지고 자주 많이 바뀌고 주민들도 그렇게 잘 산다는 그런 것도 없고 전 변화가 없어요. 예전에 처음에 저기에다 생기고 막 그런다고 할 때는 다들 좋아했었죠. 기대는 안 하는 거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좋게 안 봐요. 경기가 열리는 날이 드물다 보니 경기장 수입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 기간임을 감안해 지난 3년간을 제외하더라도 2018년 한 해 동안 고작 6,400만 원을 벌어들이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세금은 계속적으로 투입됩니다. 주 경기장의 관리비만 해도 연간 21억 원이 들어갑니다. 현재는 제 뒤로 보이듯이 2종 경기장으로 공인받겠다며 보조경기장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5억 원의 혈세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화성 종합경기타운입니다. 화성 시내 6개 체육시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3년에 걸쳐 무려 2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습은 조금 썰렁하기만 합니다. 매표소엔 각종 집기류가 쌓여 있습니다. 용도를 알 수 없는 가스 버너와 세탁한 운동화를 말리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이 화성 종합경기타운 매표소가 이런 건 오랜 기간 개점 휴업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코로나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화성 종합경기타운은 지상 4층 3만 5천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실내 체육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년 5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비만 2,370억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린 날은 손을 꼽을 정도입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2019년의 경우 한 해 동안 열린 경기는 화성시 주최 육상대회와 스리랑카와의 월드컵 2차 예선전이 전부입니다.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경기가 없는 데다 수년에 한 번꼴로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이 경기장 대관 일정은 화성시 주관의 자체 행사로 채워져 왔습니다. 하지만 시 주관 행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없이 경기장을 무료로 개방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조례에 화성시 체육회 소속은 아마 안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육상부라든지 이런 화성시 뭐 선수단이라든지 이런 건 안 받고 국가나 지자체의 주최 주관 행사면은 또 안 받는다고 돼 있어요, 조례에. 보조 경기장의 경우 3부 축구 리그인 화성 FC에 임대해주고 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료 감면 규정에 따라서 화성 FC나 이제 이런 쪽은 감면 대상으로 돼가지고 시상기 대회나 이런 거는 여기서 막 행사로 해서 막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거나 하진 않아요. 이렇듯 활용도와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유지비는 매년 수십억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유지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매년 평균 40억 원 이상이 사용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화성 종합경기타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시설이 없는 데다 접근성도 좋지 않아 그저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 거대한 운동장을 지어놓고 지금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밑에 층에 이제 뭐 요소에 조금 이제 뭐 경영하는 가게들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운동장 자체는 비어 있거든요. 뭐 딱히 뭐 큰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경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더군다나 보조 경기장도 있는데. 이 경기장이 좀 잘못됐어. 시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살자. 우리 맨날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맨날 운동하는데 우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영향력이 없어. 뭐 수영장이 있다든지 뭐 운동 같은 그런 걸 해서 그냥 거기 이제 우리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든지. 근데 여기서는 혜택이 없어.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현재 화성 종합경기타운엔 공원관리과와 신재생에너지과 등 화성시 관련 22개 부서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정작 주민들에게마저 외면받고 있는 화성 종합경기타운. 그 빈자리를 각종 사무실로 채우며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용인과 화성에서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경기장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단체장 개인의 생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대규모 시설 설치가 자신의 지적을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주민 공감대 형성 등을 소홀히 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별로 이제 효용성도 없는 것들을 지어놓고 이제 예산만 투입하게 되는 결과가 돼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장이 자신의 어떤 치적을 쌓는데 예산과 권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에 빠져도 어떻게 견제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의 구조가 낳은 폐해라고 할 수 있죠. 연임이 보장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4년이라는 임기 내에 수천억 원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종합경기장 같은 장기간 사업은 다음번 자치단체장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큰 돈이 들어가고 사업 기간이 수년이 걸리는 사업들은 시장이 본인이 임기 내에 책임지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전시성 행정 사업들은 사실은 동의를 받지 않아요. 동의를 받고 그런 절차를 했다면 아마 견제를 받았을 거고 아마 추진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같은 비판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시의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이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심성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관심을 가졌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었을 때 문제는 결국 고스란히 다 시민분들의 몫으로 간다라는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대도시마다 특례시 지정 등을 외치며 중앙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자치 분권이 강화된다면 지자체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대규모 사업들을 더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가 되면 그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특히 거기에 우리 장으로 계신 시장의 권한이 그만큼 강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의 그런 기능들이 좀 더 강화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업들.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일수록 시민 공감대 형성과 같은 신중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 후 부담은 시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 장례부터 화장, 봉안까지 가능한 종합 장사시설로 화성시와 인근 5개 시가 공동 건립했습니다. 건립에 참여한 6개 시 시민들은 추모공원 이용 시 똑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에 있지만 6개씩 공동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종합경기장 같은 대규모 시설도 위와 같은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시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이 좀 많고 B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좀 많으면 서로 잉여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 거래가 가능한 인접기초자치단체 중에서 MOU를 받아서 시민권을 상호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시민이 화성시에 있는 운동시설을 좀 화성 시민과 같은 가격으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화성 시민들은 연말 그 동호회 같은 음악 공연을 수원시에 있는 문화시설에 와서 할 수 있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이게 교통상으로는 뭐 1시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상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공동생활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설득력 있는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구역의 재편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선거로 지자체장을 뽑는 현행 지방자치 안에선 표를 의식한 경기장이나 공연장 건립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생활권에 맞춰 행정구역을 넓혀야만 불필요한 건립과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직 시장님이나 그 시장을 꿈꾸는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선거가 벌어지는 지금 자기 선거 구역 안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그 자기 완결적인 생활 체계를 공급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직장 문제, 교육 문제, 병원 문제, 쇼핑 문제, 문화 문제, 이 체육시설 같은 거를 다 주민들에게 골고루 공급을 해야 내가 유능한 시장이고 잘했다고 이게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들의 그런 충정을 주민들의 행복도와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행정구역을 주민들의 생활폭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구역을 조금 광역화시키면 주민들이 하루에 100km를 움직인다고 하면 행정구역을 100km가 되게 행정구역을 재편해 놓는 거죠. 그러면 시장님도 100km 내에서 자기 완결적인 시스템을 생각을 할 것이고 그게 주민의 이동폭하고 맞으면 결국은 예산을 줄이면서 주민의 행복도는 올라가는. 그리고 주민들도 이거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의 동네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적은 돈을 들이면서도 주민들은 더 행복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도합 5천억 원을 들여 건립한 화성과 용인의 종합경기장은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만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학계와 시민사회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